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치 건강 스페셜 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질병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빛나리 아나운서와 함께 먼저 만나보시죠. 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듯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이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지고 헤어스타일을 만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탈모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입박한 이 시점, 더욱이 남성 질환의 전유물로 불리는 남성형 탈모 환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모발 이식 수술을 하고 싶지만 두피를 절개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통증, 그리고 회복 기간 등이 걱정돼 차일피일 미루고 계신다면 이제 비절개법으로 모발을 이식할 수 있습니다. 이 탈모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 모발 관리법부터 이식술까지 여러분의 풍성하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위한 처방,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네,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인 바로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이선영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선영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탈모입니다.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30대인데 제 또래 지인들 중에서 이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왕성호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면 탈모에서는 자유로운 것 같으신데요? 그렇죠. 탈모에서는 현재는 자유롭지만 이게 또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환들이 발병을 하면서 탈모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저도 네. 정말 고민인데요. 이선영 원장님, 의학에서 말하는 탈모,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 탈모를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탈모란 말 자체는 일단 털이 빠진다는 말 그 자체인데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누구나 털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병적인 탈모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는 자, 첫 번째, 그냥 나는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적합하게 탈모를 표현한 문장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제가 생각하는 조금 더 정확하게 탈모를 표현하자고 하면 머리카락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부위에 존재하지 않는 것. 이 상태를 이제 의학적으로 어떤 병적인 탈모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무슨 소린가? 너 머리가 빠지는데 탈모야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집에서도 혼자 탈모인가 아닌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좀 드리자면 보통 이제 한국 사람의 경우에 하루에 빠지는 모발의 개수가 한 50개에서 70개 정도. 그러니까 주로 체크할 수 네. 있는 부분이 내가 머리를 감았을 때라던가 아니면은 자고 일어나서 베개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 수를 계속 꾸준히 관찰하면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그 머리카락 개수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거나 아니면은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 개수가 대략적으로 100개도 넘는 것 같다. 150개 이상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뭔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병원을 찾아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탈모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께서 100개 이상이 넘는 경우에 탈모의 기준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실제로 이 모발의 성장 주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나요? 모발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자라고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는 건 아니죠. 머리카락이 조금 자라다가 네. 또 빠지고 그쵸. 또 새로 자라고 네. 이렇게 반복되면서 모발의 이제 성장 주기가 돌아가는데요. 가장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발이 계속 자라는 성장기. 자, 이 상태에서 모발은 3년에서 10년 정도 모발의 이제 생명이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퇴행기가 오죠. 퇴행기가 오면 모발은 이제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빠질 준비를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휴지기가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길게 자랐던 머리카락이 빠져나가고 다음에 새로운 문항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발의 주기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하루 한 2주에 한 번 정도 찾아가거든요. 근데 실제로요? 머리가 굉장히 빨리 기는 그렇네요. 편인데 이 보통적으로 사람들이 머리카락 한 달에 어느 정도나 기나요? 굉장히 사람마다 또 성별마다 인종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찾아봤어요. 근데 뭐 어디서는 뭐 한 1cm쯤 자라는 것 같다. 어디서는 2cm 이상도 자란다. 이렇게 뭐 결과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리는 과연 얼마나 자랄까 한 달에 또는 1년에 얼마나 자랄까 좀 궁금해서 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좀 예를 확실히 들어드리고자 그것들을 실험해봤어요. 제가 직접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를 하나씩 뽑아서 측정을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제 머리카락은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제가 머리카락을 자른 다음에 일주일 단위로 머리카락을 네. 뽑아서 하나하나씩 모아가지고 길이를 측정해서 이제 비교를 해본 결과인데요. 물론 제가 이걸 뭐 네. 실험실에서처럼 정확하게 막 아주 세밀하게 측정을 하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그렇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한 달 정도에 16mm 정도 자랐는데 대부분의 한국 남성의 경우 한 달에 10mm에서 15mm 사이 정도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10mm에서 15mm 정도 자라나는군요. 네, 오늘 이선용 원장님과 함께 건강 스페셜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은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탈모의 원인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탈모가 일어나는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탈모가 일어나는 원인 굉장히 다양해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어떤 분은 다이어트를 굉장히 심하게 해서 머리 갑자기 많이 빠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굉장히 안타깝지만 항암 치료를 하시다가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빠진 경우도 있고요. 뭐 머리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겨서 머리가 빠지신 분 또 아니면 상처를 입으셔서 머리가 빠지신 분도 있고요.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겪고 있는 그런 탈모의 주요 원인은 아무래도 남성형 탈모인 것 같아요. 이제 네. 남성형 탈모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유전성 탈모인 거죠. 보통은 남자분들한테 일어나는 어떤 패턴이 보이는 탈모인 건데 보통은 M자부터 이제 이마가 넓어지고 또 정수리가 가늘어지고 이런 형태를 보이는 탈모인데요. 이런 남성형 탈모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타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환경적 영향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식습관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두피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DHT라고 하는 테스토스테론의 변형형인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아서 탈모가 생기는 것이 남성형 탈모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정상과 탈모 모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뭐 성장 주기가 조금 차이가 있나요? 네,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변형체 이것에 영향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모발 주기가 있잖아요. 그런 모발 주기 중에 성장기가 좀 더 단축이 돼요. 그러면은 네. 성장기가 이만큼 있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단축이 된다면 전체 두피에 있는 모발 수로 봤을 때 일종의 지금 쉬고 있는 시기, 휴지기에 속해 있는 머리카락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성장기가 짧아지게 되고 이 성장기가 짧아지면서 머리카락은 연모화라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이 연모화라는 거는 머리카락이 많이 가늘어지고 또 한 모공에 이렇게 3개씩, 4개씩 자랄 수도 있는 이 머리카락들이 점차 줄어들고 또 이렇게 가늘어진 모발들은 또 색소의 영향을 덜 받아서 또 하얗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연모화를 보이다가 더 이상 머리가 자라지 않을 때 이제 완전히 탈모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앞서 성장기가 3년에서 10년 정도라 그랬잖아요. 네. 이 기간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보통 남성 호르몬 때문에 결국에는 모낭이 점점 얇아져가지고 가늘어지고 이런 증세가 되다가 결국 탈모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탈모에도 보니까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남성형 탈모의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남성형 호르몬의 변형체인 DHT라는 호르몬 때문이고요. 그것 말고도 탈모의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분류를 해보자면은 비정형 탈모, 그다음에 정형 탈모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비정형 탈모라고 하면은 어떤 패턴을 보이지 않는 탈모인 거죠. 반대로 정형 탈모라는 거는 패턴을 보인다는 말인데 이 패턴이 무엇이냐면은
보통은 주변에 이제 남성형 탈모, 유전 탈모가 있으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흔하게 비슷한 모양으로 머리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보통은 이마가 넓어지고 네. M자 형태로 이제 탈모가 진행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정수리 부분이 가늘어지다가 빠지고 나중에 정말 이제 탈모가 많이 진행됐을 때는 이마부터 후두부까지도 머리가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이런 정형 탈모가 있고요. 비정형 탈모라고 하는 것은 원인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심한 다이어트라든가 아니면 전신적으로 무리가 되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갑상선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빈혈이 아주 심하다던가 그리고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스스로 어떤 강박증에 의해서 머리카락을 계속 뽑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일시적으로 머리카락이 뽑았다 새로 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이제 계속 어떤 물리적인 자극이 가해지면 그쪽 부분에 이제 영구적으로 탈모가 진행될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요. 뭐 기타적으로 이제 이런 상처를 보이는 반응성 탈모도 비정형 탈모에 속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피에 큰 뭐 여드름 같은 그런 어떤 뾰루지가 생겼다고 보죠. 그게 한두 번 생기는 거는 당장 모낭 뿌리까지 파괴를 하진 않지만 반복적으로 생길수록 그 모낭의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줄기세포들이 들어있는 부분이 파괴가 돼서 더 이상 머리가 자라지 않게 되는 탈모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뭐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뭐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뭐 그 부분에 수술을 하셨다던가 이런 식으로 상처가 생긴 부위에도 탈모가 생길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탈모의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기에 그냥 생기는 모양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네. 네, 뭐 동그랗게 이렇게 탈모가 원형 생긴다거나 탈모. 양쪽으로 네. 탈모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유형별로도 나눌 수 있는 건가요? 이런 탈모들은 특히 남성형 탈모, 호르몬에 의한 탈모는 굉장히 여러 가지 패턴을 그리면서 머리가 빠지게 되는데요. 이 패턴을 그리는 이유는 해당 부위에 있는 이제 모낭들이 남성형 탈모 관련된 호르몬의 영향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머리에 있는 이제 머리카락도 후두부에 있는 머리카락들 또는 이제 측두부에 있는 머리카락들은 탈모 호르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서 빠지게 되더라도 굉장히 늦게 빠지거나 탈모가 굉장히 진행된 상황에서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내가 그러고 싶지는 않겠지만 탈모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어느 레벨까지 진행될지는 쉽게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이제 이마가 넓어지거나 특히 이제 M자 모양으로 파여진다고 하면 남성형 탈모를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유형들도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탈모하면은 최근에는 이 남성들만의 고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렇게 여성분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 네. 많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네. 여성 탈모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여성 탈모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제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제 추측은 되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나왔지만 그렇게 한 가지 때문이다라고 보이지는 않고 아직 연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이 느끼시는 탈모 유형은 주로 이제 정수리 부분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숱이 적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가장 초기에 호소하시는 증상은 이제 가르마를 탔던 부위가 난 이쪽으로 일정하게 계속 가르마를 탔는데 이 부위가 좀 넓어진 것 같다. 이 부분에 숱이 적어진 것 같고 피부가 좀 더 많이 비치는 것 같다. 자, 이렇게 초반에 증상을 느끼신다고 하면은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성 탈모도 사실 요즘에 고민이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이렇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탈모에 대한 치료법이 궁금하긴 한데요. 사실 저도 주변에서 탈모 있으신 분들이 이제 뭐 바르는 약, 뭐 호르몬제 그리고 샴푸 굉장히 많은 그렇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어떤 치료법이 요즘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건가요? 탈모의 치료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당장 지금 인터넷만 쳐봐도 뭐 남자 네, 탈모, M자, 맞아요. 뭐 정수리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네. 저도 모르는 치료법들이 수많은 너무 많이 네. 나와요. 그렇지만 그것들 하나하나 다 검증을 이제 된 것들을 저는 이제 먼저 추천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먹는 약이 있겠죠. 경구형 탈모 치료제 이런 먹는 약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르는 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는 모발이식 수술이 또 좋은 해결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피에 염증이 자주 발생하거나 두피에 뭐 각질이 많이 생기는 등 두피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두피 관리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탈모를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먹는 약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탈모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탈모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탈모 억제제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인데 네. 가끔 발모제를 처방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발모제라고 하는 거는 없던 부위에 머리가 자란다는 뜻인데 사실 이 남성형 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성형 탈모가 생겼을 때 이미 이제 머리가 가늘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미 가늘어진 수준을 넘어서서 머리가 아예 빠져나간 후에는 아무리 뭐 탈모 방지제를 먹는다고 해도 거기에 새로 나온 뭐 모낭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는 의미는 첫 번째 제일 큰 부분인데요. 70%는 내가 약을 먹은 순간부터 탈모가 진행된 속도를 상당히 늦춰준다. 탈모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이걸 기대하고 드셔야 되고요. 나머지 30% 정도 분들이 이제 보이는 경우는 머리가 낮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건 어떤 경우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통 제가 자세하게 두피 이제 확대경으로 수십 배 확대를 해서 보면은 머리가 이미 빠졌다고 생각되는 부위에도 아주 가느다란 모발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약을 드셨을 때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 눈에 안 보이던 머리카락이 자랐으니까 난 머리가 낫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러한 먹는 치료약 같은 경우는 안전성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일단 남성형 탈모는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근데 먹는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는데 이 먹는 약은 남성 호르몬을 막는 약이다. 이렇게 알고 오시고 또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은 말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절대 먹지 마세요. 전 뭐 어떻게 됐어요.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일단은 제가 경험상 가장 이제 많은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에는 아무래도 환자분들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커요. 네. 네.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내가 약을 먹었기 때문에 뭔가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제 의심되는 순간 스트레스도 받고 또 이런 성기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방해 드린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약을 먹었더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약 안 먹으면 안 될까요?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일단은 약을 좀 더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약을 두세 달 이상 꾸준히 드시면 그런 이제 뭐 부작용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다시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드문 편이에요. 네. 네, 이렇게 각종 질환뿐만 아니라 또 외상으로 인해 가지고 모발이 손상되는 그러니까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우에는 이식술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치료를 받는 건가요? 모발 이식술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이제 오래 전부터 해오던 수술인데 모발 이식, 뭐 우리가 뭐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 이식을 받고 우리 간이 안 좋으면 간 이식을 받듯이 모발을 이식하는 수술이에요. 근데 모발 이식이란 거는 이제 보통 아무 정보 없이 오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동생이 머리가 많은데 이 동생 거 빼서 저한테 심으면 안 되나요?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똑같이 거부 반응 같은 게 일어나기 때문에 남의 머리를 심을 수는 없고요. 그럼 어디 거를 심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뒷머리 쪽에 잘 보존된 굵고 튼튼한 모발을 우리가 필요한 부위 예를 들어서 내가 정수리가 머리가 많이 비었다고 하면 정수리에 옮겨 심는 거고요. 앞에 이마가 넓어졌다고 하면 이마 쪽에 옮겨 심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전 좀 궁금한 게 혹시라도 모발 이식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뭐 턱 수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위에 있는 뭐 부분을 이식을 했을 경우에 혹시 머리카락처럼 자라지 않고 좀 다르게 자라지 않을까? 뭐 공여부에 그 영향을 받는 건지 아니면 수여부에 영향을 받는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연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네. 뭐 이제 다리털이라던가 아니면 뭐 가슴털, 뭐 턱수염, 코수염, 뭐 다양한 이제 모발들을 채취해서 심는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네. 뭐 턱수염이라든가 코수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굵기도 있고 또 길게 자라기 때문에 이제 모발 이식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 뒷머리만으로 이제 커버가 안 되시는 분들, 대량 이식이 필요하신 분들의 이제 두 번째 초이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턱수염 같은 경우나 코수염 같은 경우는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머리카락 뻣뻣한. 하나하나가 이제 굵다고 보시면 네. 돼요. 굵고 또 약간 곱슬거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심었을 때는 이것들이 머리카락으로 옮겨간 거지만, 두피로 옮겨간 거지만 일반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아주 뭐 결이 부드럽거나 직모처럼 자라진 않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굵거나 아니면은 부시시하게 자라는 경우가
덜어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굉장히 시간은 좀 걸리지만 몇 년 정도 지나면 조금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것처럼 모발이 머리카락과 조금 더 유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도 결국엔 시간이 흘러가면 머리카락화가 되는군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자연스러워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저는 뭐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네. 뭐 턱수염이나 이런 채모 이식도 모발 이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수술 방법이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 봐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크게 이제 지금 행해지고 있는 모발 이식은 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흔히 이제 절개식이라고 하는 절편 채취술이 있고, 자 이제 절개식의 반대니까 비절개도 있어야겠죠. 비절개식이라고 하는 펀치 채취술이 있는데 일단 절편 채취술이라고 하는 이 절개 모발 이식은 조금 더 전통적이고 오래된 방식으로 장점이 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 시간 자체가 비절개 모발 이식에 비해 아주 길진 않고, 그리고 또 수술 결과가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분의 두피가 뭐 아주 곱슬이라거나 아니면 모낭이 아주 깊이 있는 경우에는 절개식으로 수술하는 것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안정적인 수술 결과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당연히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절개라는 말 자체가 일종의 피부를 어느 정도 뜯어낸 다음에 그 부분을 하나하나 내가 필요한 단위로 쪼개서 이제 심는 방식인데, 내가 필요한 부분을 떼어낸 부분만큼 당겨서 피부를 봉합하기 때문에 이 긴 띠 형태의 흉터와 그리고 당기는 듯한 통증에 몇 달 정도 지속되는 건 이 절개식 모발 이식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비절개식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비절개식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절개식 수술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제 많이 연구되고 또 기술이 발전을 한 게 비절개 모발 이식인데요. 절개식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 띠 형태의 절편, 피부 이제 조각을 떼어내서 그걸 하나하나씩 나눠서 쓰는 수술 방식이고요. 비절개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정확한 명칭은 이제 펀치 채취술이라고 하는데, 이 펀치라는 말 그대로 직접 아주 1mm 이하의 아주 작은 직경을 가진 수술 기구로 이제 모낭을 뿌리까지 뚫어내서 그걸 하나씩 모낭 단위로 채취를 해서 이식하는 수술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통째로 한 번에 뜯는 것보다는 수술 시간 자체가 좀 길고요. 그리고 제가 안 보이는 피부 밑에 있는 뿌리까지 예상해서 이제 조준을 하고 상처 없이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의료진의 숙련도가 수술 결과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절개처럼 흉터를 남기기는 하지만 당연히 모발이 없는 부위가 생기니까 흉터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긴 띠 형태의 큰 흉터를 남기진 않고요. 1mm 미만의 아주 작은 모발이 없는 빈 흉터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머리에 빗질을 해도 보이지 않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꼬매거나 어떤 실밥을 푸는 과정도 필요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절개식에 비해서 좀 더 빠른 편이고요. 네, 이와 관련한 수술 방법이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동전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 몇 개 정도의 모발 이식이 필요한가요? 이거는 굉장히 좀 흔하게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게, 왜냐하면 내가 주변에 있는 모발 밀도를 고려해서 네. 심어야겠죠. 왜냐하면은 네. 이쪽에 모발들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데 여기 가운데가 비었다고 해서 여기만 모발 밀도가 엄청 많이 나오게 되면은 밸런스가 안 맞게 되겠죠. 주변 밀도를 고려해서 심어야 되지만 우리가 수술로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밀도를 굉장히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술을 해놨는데도 밀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처럼 부자연스러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때는 일단 자연스러운 그런 라인이나 어떤 그런 보기 좋은 모습을 위해서는 밀도를 굉장히 촘촘하게 이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원장님 혹시 네. 탈모 크기가 500원짜리 동전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 실제로 몇 개 정도의 모발을 이식이 필요한가요? 동영상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동영상 보면서 좀 네. 말씀을 드리죠. 제가 모발 이식을 이제 처음에 네.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결과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래서 내가 몇 개나 심어야 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궁금했어요. 저는 밀도를 최대한 높이면 당연히 자연스러우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또 교과서적으로 진료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내 머리카락은 얼마나 있는 것인가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본 거죠. 저도 궁금해서. 그리고 이걸 보여드리면은
환자분들한테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500원짜리 동전 크기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5제곱센티미터 정도 되는 이제 면적인데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실제적으로 머리카락이 얼마나 있나 다 잘라서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600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네. 내가 탈모가 500원짜리 동전 만화케 있다고 하면은 600개 정도 그렇네요. 머리카락을 심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수술로 그렇게 100%까지는 힘들고요. 사실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영상에서는 뒷머리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600개라는 아주 이제 촘촘한 밀도의 수치가 나왔는데 보통 정수리나 이마 쪽 부분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한 70% 정도 밀도가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예상을 적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선용 원장님과 함께 오늘 탈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탈모에 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있는데요. 전화 연결을 통해서 궁금한 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예, 제가 지금 이제 한 30대 중반인데요. 예, 예. 20대 때부터 그 M자라 그러죠. 그 이마가 조금씩 높아지다가 요즘엔 정수리도 좀 가늘어지고 있어서 예, 예. 모발 이식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선용 원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몇 가지 질문을 일단 좀 드릴 건데요. 네네. 혹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뭐 치료를 시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 병원 가본 적은 없고요. 그 마트에서 파는 탈모 샴푸 같은 거랑 그 미용실에서 좀 정수리 가늘어진다고 뭐 관리 받아보라 그래서 관리 같은 거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셨는데 좀 뭐 효과는 보셨어요? 뭐 딱히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 거는 못 느껴가지고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마가 넓어지고 M자 형태로 파이고 또 정수리도 가늘어지는 되게 전형적인 남성형 탈모 네.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탈모가 진행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앞으로 탈모가 진행되는 걸 일단 막고 나서 생각을 해야죠. 자, 네. 혹시 이제 탈모 관련돼서 먹는 약 있다는 거는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는 봤는데 그게 뭐 남자한테 별로 안 좋다 그래가지고. 네, 보통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서 남자분들은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특히 약 드신 적 없으신 분들은 그거 먹으면은 뭐 많이 뭐 좀 안 좋다던데 남자한테 특히 안 좋다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건 굉장히 드물고 그런 경우가 뭐 있더라도 그런 증상들은 대부분 약을 오랫동안 꾸준히 드시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당장 이제 이마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 모발식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 약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도 부족하고 그런 중요함을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냥 빠졌으니까 심으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더 빠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더 우선돼야 될 치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수술보다는 이제 경구형 이제 탈모 억제제를 드시기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일단 약은 네,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수술을 하더라도 약은 복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미 빠져버린 부분을 복구하는 거는 이제 수술로 할 수 있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먹는 약이 되는 거죠. 뭐 이거 말고도 뭐 두피 관리라든가 바르는 약, 뭐 레이저 치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탈모 치료에서 남성형 탈모 치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모발 이식과 먹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들을 가끔 보는데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고 결과에 되게 만족을 하시고 수술했더니 괜찮네 하고 그냥 약을 안 드시고 지는 경우들이 가끔 보이는데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심은 것들은 뒷머리 출신이기 때문에 탈모가 진행돼서 잘 안 빠지거든요. 근데 기존에 남아있는 모발들은 탈모가 진행이 되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앞에는 심은 머리만 남아있고 중간부터 다시 또 탈모가 진행된 좀 굉장히 좀 어색한 그런 머리 상태가 되어서 이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면 약 먹는 거랑 수술을 뭐 두 가지를 다 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게 가장 최선의 아. 이제 방법이겠죠. 그리고 아, 수술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제 M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네, 어떤 분들은 네. 저 이마 굉장히 넓어졌어요라고 하는데 한 1, 2cm 정도 차이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또래에 비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탈모 진행 많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그래서 면모가 필요할지 아니면 모발 이식술을 어디까지 할지는 직접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만나서 두피 상태도 체크를 하고 이제 공여부에 우리가 뽑을 자리에 모발 굵기가 어떻게 되는지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난 다음에 수술할 양, 디자인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고민이 좀 해결되셨어요? 아, 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원장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으시고요. 또 고민이 네네. 되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밖에도 고민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여러분의 지치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선영 원장님을 모시고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비절개 이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모발 이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탈모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진하고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직접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네, 어떠한 사진인가요? 일단 20대 요즘에는 이제 이전에는 30대, 40대 탈모가 주로 발생한다고 그렇게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데 네.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고 또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20대에도 탈모가 꽤 진행된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특히 이제 이마가 넓어지고 이제 M자가 파이는 남성형 탈모에 있어서 네. 이미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는 이제 모발 이식을 진행해서 넓어진 이마를 좀 복구하는 그런 치료법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당연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발 이식 수술 시작함과 동시에 그동안 약을 안 드셨기 때문에 약 복용도 시작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지금 상태가 잘 유지되도록 이제 잘 관리를 하시고 있는 상태이고, 보통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하는 데는 최소한 그래도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까지 좀 시간이 필요해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는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고 하면 이제 비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 모발 이식을 했을 경우에 네. 기간별로 또 차이 나는 이런 사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네, 모발을 이식하고 나서 그 이식한 모발들이 계속 그 상황에서 조금씩 자라는 게 아니라요. 네. 모발이 어떤 것들은 빠지고 새로 자라게 되고 어떤 것들은 그대로 자라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3개월부터 자라고 어떤 것들은 거의 1년이 다 돼야 자라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정도 이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제 미리 생각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원형 탈모가 있으셨던 분의 경우인데, 원형 탈모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게 치유가 안 되고 몇 년 이상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는 이렇게 모발 이식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실제로 이렇게 보통 저희가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그냥 뭐 단순히 잘 유지가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몇 년 뒤에 또 빠지는 경우도 있을까 봐 걱정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몇 년 뒤에도 또 체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심은 머리들은 웬만해서는 호르몬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네. 잘 빠지진 않아요. 음. 대신 원래 남아있던 머리카락들이 잘 안 빠지고 지켜지는지는 우리가 계속 환자분들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진료를 보면서 예.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저런 분은 이제 몇 년 정도 지난 경우인가요? 지금 저분은 3년 정도 예. 후에 오신 분이었어요. 네, 요 네. 영상을 찍었을 때 그 잘 정도 유지가 됐는데, 되고 있네요. 네, 뒷머리도 크게 이제 비어 있는 부분이나 뭐 빠진 부분은 없고, 앞머리 같은 경우도 수술 직후에 이제 머리를 잘 유지하시고 오히려 이제 더 길러 갖고 네. 오셔가지고 더 풍성해 보이는 효과를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모발이 어느 정도 이렇게 탈락이 되고 어느 정도가 남게 되는 건가요? 대부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심은 머리카락들이 바로 자라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보통은 70-80% 정도 머리가 빠졌다가 새로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안 빠지고 그대로 자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나는 왜 머리를 심었는데 3개월 지났는데도 안 나지? 나는 왜 벌써 머리카락이 이만큼 자랐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에 따라서 뭐 결과가 더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심은 모발이 잘 생착이 안 된 경우 또는 빠진 경우라고 하면 다시 또 식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생착이라는 거는 머리카락을 저희가 이제 머리카락 부분만 옮겨서 심어놓은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계속 생성하고 재생해내는 그런 줄기세포들을 포함한 뿌리 구조까지를 다 옮겨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리를 못 잡았을 때는 그 부분이 머리가 빠졌을 때 새로 자라지 않겠죠. 네. 너는 이제 생착률이 떨어졌다. 내가 100개를 심었는데 90개밖에 살지 못했다라고 이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보강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수술할 부위가 흉터라던가 아니면 염증이 있었던 부위여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됐다던가 아니면 수술하신 다음에 음주나 담배 때문에 결과가 떨어졌다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모발이 빠지고 또 새로 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심은 모발이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다시 심어야 될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모발 이식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을 먹는 게 좀 힘들다 하면서 이제 모발 이식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이 탈모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탈모약이라는 거는 제가 계속 중요하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모발 이식과 먹는 약은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 일어날 거 예방하는 것과 일어난 다음에 복구하는 건 다른 개념이듯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머리카락을 지키는 것과 이미 빠진 머리카락들을 복구하는 건 별개의 개념이니까 두 가지 다 병행하셔야 베스트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머리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카락이 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나 네. 어렸을 때 다친 부위가 이렇게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상처 같은 부위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식술이 가능한가요? 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어디에 부딪혀서 상처가 났거나 아니면은 뇌 수술을 받아서 머리에 흉터가 있거나 그쵸.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모발 이식술로 그 부분을 커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부위다 아니면 뭔가 자가 면역 질환이든 아니면 어떤 감염이든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 문제를 먼저 치료하고 난 다음에 모발 이식을 해야 그 심은 머리들도 문제없이 잘 자랄 수가 있겠죠. 네, 네. 이렇게 모발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어느 정도나 잡아야 되나요? 수술 자체는 사실 하루에 심는 양마다 다르겠지만 몇 시간 내에 끝나는 이제 수술이고요. 물론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는 많이 나요. 왜냐면은 누구는 상처가 빨리 아물고 누구는 통증에 대해서 민감하고 누구는 괜찮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비절개 모발이식 같은 경우에는 흉터가 크게 생기거나 통증이 아주 심하거나 실밥을 제거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수술 당일과 하루 정도 더 휴식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나는 수술한 부위가 남들한테 보이거나 모자를 쓰거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는 일을 하신다고 하면 수술하고 바로 일을 가셔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약간 쓰라린 정도의 통증은 있겠지만 진통제 드시면 나아질 정도 수준이니까 통증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정보도 잘 참고하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또 네.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어떠한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예. 놀이터에서 놀다가 머리를 부닥쳐가지고 흉터가 생겼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이식이 가능한가 해서 제가 전화 드린 건데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무래도 외상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이선희 네, 원장님 네.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바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흉터가 생긴 게 그럼 굉장히 오래 되셨다는 것 같은데 몇 년 정도 되신 것 같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 한 30년 정도 됐어요. 네.
그럼 흉터 부위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뭐 대략적으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동전 크기라던가 아니면 손가락 정도 두께라던가. 손가락, 검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정도 부위에는 이제 수술하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안 되고요. 다만 이 흉터 같은 경우에는 뭐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가 흉터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정상적인 피부 조직이 아니라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어떤 섬유화된 조직이기 때문에 그쪽 부위에 이제 혈액 순환이 조금 저하가 됐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모발이식 1회만으로 충분한 밀도를 내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술을 한번 했을 때 조금 밀도가 부족하다고 하면 뭐 보강 수술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 자체를 수술하신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아, 네. 네, 시청자님 고민이 좀 해결되셨어요? 네네. 네,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치료 한번 받아보시고요. 또 고민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밖에도 탈모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02-2000-4959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이선용 원장님과 함께 탈모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볼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실제로 저희가 이제 탈모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모발 이식술을 결정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일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뭐 햇빛을 보지 말아야 된다든지 뭐 모자를 쓰는 게 더 낫다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수술 직후에는 사실 뭐 짧게는 1주, 길게는 2주 정도 어느 정도 안정기가 필요해요. 이 안정기가 되기 전까지는 이식해놓은 모발들이 그 뿌리까지 잘 자리를 아직 못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술, 담배를 하신다거나 하면은 염증이 생기거나 혈액순환이 저하돼서 생착률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일종의 충치랑 같은 개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모낭을 심어놓은 자리에는 이제 모공이 위치하게 되는데 그 모공에는 땀샘이 연결돼 있죠. 이 땀샘에 연결돼 있는 부분에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그런 모낭염이 생기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시고 나서 2주 정도는 뭐 일부러 땀 흘리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사우나라던가 아니면은 뭐 운동을 좀 격하게 하시던거나 이런 것들은 2주 정도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모자를 쓰시거나 뭐 가발을 쓰시거나 이런 부분은 수술의 뭐 결과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당연히 모자든 가발이든 너무 이제 꽉 조이게 피가 안 통하게 세게 쓰신다거나 아니면 가발을 그 부위에 뭐 부착을 한다거나 이런 건 피해 주셔야겠죠. 네, 이런 주의사항들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모발 건강해가지고 다양한 음식들을 잘 챙겨 드시잖아요. 네. 모발 건강에 도움되는 식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다이어트를 굉장히 무리하게 하시는 여성분들에 있어서 탈모를 이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히 모발을 재생시키는 뭐 특별한 물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모발을 구성하는 뭐 단백질 같은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을 드시면 뭐 그런 상황에서 모발이 자라는데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보통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머리를 감는 거 자체를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또 옛날에 어르신들은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시원하다 해가지고 또 많이 감기도 하셨고, 그리고 뭐 탈모 방지 샴푸를 쓰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첫 번째 시청자분처럼 아무래도 영양을 결과가 좋지 않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일단은 가장 이제 흔하게 탈모를 일으키는 그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이 두피나 어떤 그런 두피 위로 나 있는 모발 그런 부분의 영향보다는 그 밑에 있는 어떤 모낭을 재생하는 그런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네. 샴푸라던가 뭐 비누 이런 거에 영향이 사실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두피 건강 자체가 문제가 되면 당연히 그 위에 자라고 있는 모발들도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샴푸가 뭐 제일 비싼 샴푸가 있는데 이게 모발 건강에 가장 좋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고요. 다만 사람마다 맞는 이제 화장품이 있듯이 샴푸도 내 두피에 맞는 그런 강도와 성분의 샴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샴푸를 썼더니 두피에 자꾸 뭐가 나는 것 같고 간지럽고 뭐 뾰루지 같은 게 올라오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다른 샴푸를 써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현재 두피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요즘에는 린스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린스라는 거는 두피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어떤 모발, 그 두피 위에 있는 머리카락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뭐 큰 연관은 없지만 당연히 이제 샴푸든 린스든 비누든 우리가 이제 두피에 묻어 있는 잔여물이 남아 있으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 이제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네. 헹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아무래도 이 수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혹시 수술하면 아프지 않나요?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혹시 뭐 수술하는 방법이 뭐 수면 마취를 한다든지 좀 아픔을 덜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뭐 이식 수술이긴 하지만 뭐 전신 마취를 할 정도로 뭐 그런 큰 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 보통은 두피 쪽에 이제 여러 번 부분 마취 주사를 놔서 뽑을 부위 또 심을 부위에 이제 감각을 없애놓은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아픔이 그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마취 주사 놓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일단 마취가 된 다음에는 큰 통증 없이 이제 수술이 진행되겠지만 마취 주사 놓을 때는 조금 아플 수 있어요. 따끔한 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럼 마취 다 깨고 수술 끝나고 나면 많이 아픈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비절개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아주 1mm 미만의 미세한 그런 상처들이 나는 것뿐이고 그리고 뭐 실밥이 있거나 뭐 흉터 부위를 당겨서 꼬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얼얼한 정도, 쓰라린 정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생활 힘드시거나 이런 큰 통증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제가 생각하기에 이 탈모도 어렸을 때부터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10대나 그러니까요. 20대부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은 30대에 좀 고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모든 질병은 예방이 중요하죠. 네, 그쵸. 예방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그만큼 관심을 둔다는 얘기인데 사실 탈모가 일찍 시작되는 분들은 10대 초반까지는 아니지만 한 10대 후반 정도에는 이미 뭐 약간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던가 아니면 이마가 넓어진다던가 좀 사인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런 순간부터 병원을 일단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사실 두피 건강에 있어서도 어렸을 때는 뭐 내가 뭐 땀을 흘리던 아니면 두피에 뭔가 스프레이 같은 걸 많이 왁스 같은 걸 많이 바르든 이렇게 세심하게 헹궈내지 않고 그냥 자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다 보면 두피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평상시에 이렇게 깨끗하게 모발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모자를 굉장히 많이 쓰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두피 손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모자나 가발 같은 거를 오래 쓰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뭐 모자로 덮어놓는다고 해서 그 부분이 탈모가 일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모자가 지속적으로 굉장히 이제 세게 압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모자나 가발로 인해서 통풍도 잘 안 되고 땀이 네. 차서 그쪽 부위에 이제 뭔가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이제 가발 중에서도 뭐 클립을 붙였던 부위 아니면 접착제를 붙였던 부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상처가 누적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탈모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남성형 탈모로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에는 워낙 이제 인터넷이나 SNS 이런 데서 탈모 관련된 제품, 정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너무 이제 많은 그런 시간을 뺏지 마시고 일단은 병원부터 방문하셔가지고 정확한 나의 상태, 어떤 두피의 상태, 모발의 상태, 탈모가 진행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치료법을 찾아가는 게 가장 빠르고 또 빠른 길이기 때문에 더 경제적이고 또 정확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사이에 이 탈모가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점들 잘 참고하시고 빠르게 병원에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02-2000-455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